혹시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건 몸의 주름도 경제적 여유의 차이도 아닌 말 한마디일 때가 많다는 걸요. 평생을 쌓아온 인연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표현이 어느 순간 상대에게 깊은 상처로 남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면 어느새 눈빛이 어두워진 친구가 보입니다.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럴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더 외롭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벽을 만드는 건 남이 아닌 내가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경쟁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와 평가가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어디 다니냐? 그 집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이런 말들이 별 뜻 없이 오가지만 듣는 사람에겐 마음에 남는 흉터가 될 수도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말의 무게도 더 커졌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사소한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친구와도 오해가 쌓여 연락이 끊기는 이유. 그 시작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결국 품격 있는 노년은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며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 중에서 상대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스스로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건 하지 마세요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행동을 왜 하게 되는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최근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서운했던 기억이 있나요? 혹은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진 않았는지 돌아본 적 있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관계를 맺는 다리이자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따뜻한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 후반기를 더욱 빛나게 해줄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이가 들며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첫 번째 행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과 성취를 과시하는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을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왔기에 내가 이만큼 해냈다는 자부심이 크지요.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낸 적이 없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집을 장만하고 안정된 생활을 만든 이야기는 누구보다 값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귀한 이야기가 때로는 자랑으로 비치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마을 모임에서 있던 일입니다. 70대 김철수 어르신은 오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동네 땅 살 때만 해도 지금 가격의 절반도 안 됐지. 그때 사길 참 잘했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는 아직도 전세살이를 전전하며 집값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내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씁쓸했어. 성취를 나누려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겐 오히려 상처로 다가왔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주식도 부동산도 투자 정보도 부족했고 그저 땀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 고생 끝에 얻은 재산과 안정은 분명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의 벽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영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영희 어르신은 모임에서 자신의 성공담을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그때도 힘들었지만 손님들이 많이 도와줬어. 주변 분들 덕분이지. 그녀의 말에는 자랑 대신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그 덕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존경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재산이나 성취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기보다 그 과정에서의 고생과 배움을 나누면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교훈으로 들립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 길이 열리더라. 나는 이걸 하면서 이런 걸 배웠어. 너도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품격을 보여줍니다. 물론 내가 이룬 걸 왜 말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성취는 나눌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식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뽐내는 자리에서 나누면 부러움과 거리감을 만들지만 감사와 교훈을 담아 전하면 관계를 단단히 묶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랑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부러움을 자극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담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쌓게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시대의 어려움과 인생의 곡절은 누군가에게 귀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자랑이 아닌 이야기로 풀어낼 때 우리는 더 품격 있는 어른으로 기억될 겁니다. 성취와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는 나를 높이려는 욕심으로 시작되기 쉽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그 말은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마음까지 부유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는 지금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가족 이야기에서도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비교와 자랑이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대화 속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민감하고 쉽게 상처가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의 학업, 직장, 배우자, 손주 이야기 등은 자랑처럼 들릴 때가 많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경쟁하며 살아온 세대라 누군가의 성취를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나 내 가족과 비교하게 되곤 합니다. 이 비교심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달 친구들과 작은 점심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손주 자랑입니다. 우리 손녀는 벌써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잘해. 우리 손자는 지난번 대회에서 상을 탔어. 그날도 순자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어르신의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손주가 없는 그녀는 친구들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상처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 자랑은 무심코
그녀를 소외감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녀의 직장이나 학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아들은 서울에 집을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왜 내 자식에게 그런 걸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모임에서 점점 말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가족 비교와 자랑의 대화 패턴은 세대를 막론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로의 성취가 아직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부러움보다는 자극으로 작용할 때가 많지만 인생 후반부엔 비교가 곧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이야기는 부모로서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전북에 사는 69세 이명희 어르신은 모임을 다녀온 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자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요즘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정말 자랑스러워. 명희 어르신은 듣는 내내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나는 왜 내 딸한테 그런 기회를 못 줬을까라는 생각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뒤엉켜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이런 일은 자랑한 친구가 나쁘거나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자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온 습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 대화의 주제를 비교해서 공감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보다 어려움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이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라는 식으로 고민을 나누면 듣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는 질문이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손주가 많이 컸지? 자녀분은 잘 지내시죠?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먼저 묻고 공감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자랑이 아닌 관심으로 느껴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비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 옛날 생각나네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면 상대방도 상처 주지 않고 자랑을 줄일 기회를 얻습니다. 대화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비교가 자주 오가는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부모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는 무심코 한 말로도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이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가족 이야기를 완전히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자랑보다는 감사와 애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딸이 늘 고생하면서도 씩씩하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라는 말은 자랑보다 듣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또 손주가 많이 컸는데 다들 건강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말은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일수록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이야기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남기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이어온 70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번에 유학을 가는데 참 대견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 참 잘 컸네. 나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너희 손녀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도 흐뭇해. 두 분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비교가 아닌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의 모범이지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랑은 잠시 기쁨을 나누지만 공감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뒷담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뒷담화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뒷담화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없는 자리에서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상대의 명예를 깎을 뿐 아니라 결국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신뢰마저 잃게 만듭니다. 70대 초반 이화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정보통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 나가면 항상 내가 들은 얘기인데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그녀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모두가 관심 있게 들었지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곧 상처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몇 달 뒤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가 내 얘기를 이렇게 소문냈다는 이유로 화순 어르신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화순 어르신은 억울한 마음에 그냥 재미로 한 얘기였는데 라고 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화순 어르신은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동네에서도 서서히 고립되었습니다. 작은 뒷담화가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망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처럼 뒷담화는 듣는 사람에게 흥미를 주지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독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얘기도 저렇게 하고 다닐 거야 라는 인식이 퍼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이라 해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인관계가 좁아지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뒷담화를 단기적 친밀감을 주지만 장기적 신뢰를 파괴하는 대화라고 설명합니다. 같이 앉아 남의 이야기를 하면 당장은 친밀감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친밀감은 불안한 모래성 같아서 다른 자리에선 나 자신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뒷담화는 관계를 단단하게 묶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는 모임의 뒷담화가 끊이지 않자 점차 모임 참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모임을 불편하게 느꼈고 결국 모임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말은 항상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뒷담화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 주제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떠올리거나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신 것 같아라고 하면 대화의 방향이 공감으로 바뀝니다. 또한 우리 예전에 같이 여행 갔던 이야기 하자처럼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주제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가장 먼저 제동을 거는 사람이 결국 모임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뒷담화를 전혀 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관심을 나누는 이야기와 평판을 깎는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대화는 뒷담화가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험담하는 이야기는 그 순간의 즐거움과 맞바꾸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서울에서 오래된 친구 모임을 이어온 60대 중반 박영자 어르신은 모임에서 뒷담화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얘기 대신 우리 추억 이야기나 하자. 그녀는 처음엔 친구들이 재미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모임이 더 건강해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를 만든 건 바로 영자 어르신의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또한 뒷담화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은 용기가 되고 그 용기는 신뢰로 돌아옵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이해를 쌓는 사람은 주변에서 존경받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단 한 번의 뒷담화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뢰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뒷담화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안정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태도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없는 자리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습관은 주변의 신뢰를 얻고 나 자신을 품격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뒷담화를 줄이는 순간 대화는 비난이 아니라 격려의 통로가 되고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 대화 습관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인 자기중심적인 대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였으니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면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70대 김영우 어르신은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영우 형 얘기는 참 좋긴 한데 너무 길어.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대화에서 그 경험담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흥미롭게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우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좋은 뜻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힘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일부러 대화를 짧게 끊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강의처럼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언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는 들어주는 어른에게
더 큰 존경을 느낍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시작한 조언이 오히려 상대를 위축시키기도 하지요.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70%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반대로 대화에서 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적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세대 간 대화에서 생기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할 때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가 깊어질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대화 태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균형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힘들지 않았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 와 같은 간단한 질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신호이자 대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혼동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그랬구나라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진정으로 들어주는 태도는 말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그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셋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간결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크기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지루해할 틈 없이 이야기를 짧고 핵심적으로 나누면 오히려 더 큰 관심과 존중을 받게 됩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가면 대화가 양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이끄는 67세 이정자 어르신은 처음엔 모임에서 자신의 책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회원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어르신은 매번 자신의 이야기를 3분 이내로 줄이고 대신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후 모임은 더 활발해졌고 정자 어르신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즐거운 나이가 됐다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기 이야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듣는 능력을 최고의 사회적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듣는 태도는 존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냅니다. 이것은 돈이나 지위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품격의 힘입니다. 또한 자기 이야기를 나눌 때는 공감 코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 한마디가 더해지면 자칫 교훈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조차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 내 나이 때 힘들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이해되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대화 태도는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자신도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들어주는 연습을 하면 주변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경험은 나 자신도 성장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어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말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듣는 품격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태도는 단지 말의 내용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 역시 듣는 자세만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모나 건강에 대한 무심한 발언이 얼마나 쉽게 관계를 흔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외모는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살이 좀 찐 것 같네. 이런 말들은 가벼운 인사처럼 건넨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예민한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지적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더 약해졌다고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박영순 어르신은 얼마 전 친구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영순아,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웃으며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걱정의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순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외모나 건강에 대한 말은 상대의 마음속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나 나이 듦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굳이 누군가의 입으로 확인하는 순간 부끄러움과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지요.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더욱 상처가 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려면 상대방의 외모나 건강을 평가하기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전북의 68세 김정희 어르신은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 체중이 많이 빠져서 자신도 외모 변화를 의식하고 있었는데 한 지인이 너는 이제 예전 같지 않네라고 농담처럼 말한 것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어르신은 모임에 잘 가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모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대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네. 오늘따라 분위기가 참 편안해 보여.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째,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이 아닌 배려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혹시 힘든 건 없는지 궁금하네. 이런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직접적으로 살이 쪘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부드럽게 묻는 관심은 신뢰를 쌓는 시작이 됩니다. 셋째, 상대의 작은 변화에 칭찬을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머리 스타일이 참 잘 어울리네. 이 색깔 옷이 참 예쁘다. 작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힘이 큽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이 외모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강조합니다.
외모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각인되지만 따뜻한 칭찬과 배려는 오랫동안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더 많이 건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는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가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70대 한 어르신 부부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요즘 왜 이렇게 늙었냐는 농담을 던진 뒤 아내가 며칠 동안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본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그때부터 만남을 줄이고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농담이 한 부부의 관계망을 바꾸어 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건강과 외모에 대한 말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직접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배려로 감싸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고 편안해집니다. 이제까지 5가지 행동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나이 든 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말이지요.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말과 태도의 힘이 우리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젊은 시절엔 무심코 던진 말이 금방 잊히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서로의 상처와 인생 이야기가 쌓인 만큼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행동 재산과 성취를 과시하는 말, 가족 비교와 자랑, 뒷담화, 자기중심적인 대화 태도, 건강과 외모에 대한 무심한 발언은 모두 우리가 쉽게 빠지는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소중한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의 대화는 더 따뜻하고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덜하고 한 번 더 듣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인생 후반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인연을 맺고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귀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맺은 관계를 지키고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은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비싼 옷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편안함, 그 사람의 말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이 진짜 품격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이미 이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더 많이 들어주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나이 들어 품격 있게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조금씩 변해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지혜는 바로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행동은 모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는 더 존경받는 어른으로, 더 편안한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의 80대 어르신 부부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건 우리 말과 태도더라. 그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평생 습관으로 삼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건 재산이나 성취보다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묻어나는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나요?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받았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지금이라도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여러분이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만드는 품격 있는 노년. 그 여정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